안녕하세요. 익선동 프로젝트 C팀입니다. 저는 개발 컨셉 제안과 공간 기획 및 컨텐츠 기획을 맡은 한영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호진이고요. 저는 이제 익선동 수치, 그래서 이제 캐시플로우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 이제 인터뷰 요청했고 공간 기획 참여했습니다. 오늘 참여 못한 이제 정소영은 이제 공간 콘텐츠 기획과 이제 테넌트 리서치, 이제 공간 조성 기획, 이제 아카이브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나머지 한 명은 이제 똑같이 저희랑 같이 기획도 했고 리서치도 했고 이제 인테리어 관련해서 인사이트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아카이브 영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안녕.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익선동 저희 사업 개발 대상지 구역은 137-6번지 그리고 116-5번지로 종로 3가역에서는 125m, 인사동으로부터는 300m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익선동이라는 동네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개량 한옥 주택과 감성을 품은 오래된 골목길이 함께한 존재하는 서울에서 되게 유니크한 동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익선동 상권에서는 20, 30대의 비중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한옥 지구 또한 음식점, 카페, F&B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젠틀피케이션은 지금 2019년 기준으로 경계 단계이므로 젠틀피케이션 과정이 매우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익선동에는 현재 공간 대비 돈을 목적으로 하는 오락시설이라든지 F&B 시설이 많아서 익선동의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익선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옥과 같이 트렌디한 가게들이 매우 많고 가게들마다 줄도 상당히 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익선동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익선동 소통방 역시 그 정체성을 확연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상권이 매우 유행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저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익선동의 골목 상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모종린 교수님의 골목길 자본론의 책에서 이 C레디 모델을 참고하였습니다. 여기서 C레디는 Culture, Rent, Entrepreneur, Access, Design 그리고 Identity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저희가 익선동에 접목을 시켰더니 익선동에는 현재 컬처 그리고 렌트 그리고 아이덴티티 쪽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문화를 익선동 내 문화 정체성을 회복하는 개발 계획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화라는 게 개발자 혼자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익선동의 주요 방문 고객인 밀레니얼 세대와 MZ 세대와 함께
이런 정체성 회복에 하는 계획을 목표로 하였고 따라서 MZ 세대의 성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MZ 성향이 가치 소비, 경험 중시, 취향 공동체라는 성향을 보였고 이를 저희는 키워드로 다시 생각해본 결과 경험과 공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진은 제가 앞서 바와 같이 설명했던 MZ의 성향을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MZ 세대들은 지금 자기들이 취향 저격한 장소에 가서 가치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경험을 이제 사진으로 담아서 SNS에서 공유하고 있는 이런 익선동 내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진과 관련해서 SNS의 키워드를 분석을 해보았고 그 결과 일상, 이벤트, 여행,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사실들이 많이 키워드로 스크래핑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러한 사진에 빠져든 걸까요? 그래서 저희는 확인한 결과 이제 김난도 교수의 책 트렌드 코리아 2019에 따르면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지금 와비사비해서 부족함에 만족을 느끼고 거칠애보다는 본질에 충실하고 빠름보다는 서두르기보다는 유유하게 삶을 접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현상과 와비사비의 영향으로 필름 카메라와 같이 감성적인 사진을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은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사진이라는 것을 다시 재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란 어떤 순간의 모습을 담아내어 기록하고 나누고 싶은 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지금 현재 MZ 세대의 경향인 경험과 공유하고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익선도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컨셉 플래닝을 보시면은 지속 가능한 골목 상권을 위해서는 문화와 정체성이 필요하고 그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타겟팅으로 MZ 세대들은 다음과 같은 성향이 있지만 경험과 공유라는 키워드를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경험 기록,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진이 저의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공간의 이름은 Photo in the Pocket입니다. 2PS라는 건데 익선동에서 행복한 경험을 사진을 기록하여 주머니 속에 담고 이를 모두와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이게 바로 저희 2PS가 추구하는 개발 가치관입니다. 저희 스페이스 시나리오는 문화하고 전시, 커뮤니티 이 세 개의 트라이앵글 안에서 익선동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카메라라는 사진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익선동 내 주변에 문화적 인프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인프라를 카메라를 통해 익선동 저희 공간 2PS로 불러일으켜서 이거를 전시와 커뮤니티라는 공간으로 다시 공유하여 모든 방문객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간 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수집, 편집, 공유, 아카이브라는 이런 플로우를 통해서 지역 가치, 로컬 정체성 형성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플로우 가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A동과 B동을 나눴고 A동 같은 경우에는 건축 면적 96평, B동 같은 경우에는 33평 됩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직영으로 임대할 생각이었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카메라 관련해서 브랜드를 임차해서 공간 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을 해봤습니다. A동입니다. 저희는 1층 같은 경우에는 52평으로 사진 관련해서 편집 카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와가지고 사진 관련해서 편집 작업도 볼 수 있고 카메라 관련해서 대화도 할 수 있는 살롱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30평, 30평, 35.6평으로 임차 공간을 3개로 나누어서 라이카라든지 필름로그 같이 카메라 유명 브랜드들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옥상 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갔을 때 익선동을 한 번에 내다볼 수 있는 친자연적인 환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A동에 저희는 이제 1.5층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1층과 2층의 독립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진과 아니면 카메라와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좋은 카메라를 고를 수 있는 방법, 이쁘게 사진 수 있는 뭐 각도 알아보기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B동 같은 경우에는 18평, 18평으로 1층에는 다크룸과 지역사와 함께하는 무료 사진 전시회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다크룸에서 직접 사진을 인화해보고 밑에 1층에서 지역사와 함께 자신의 작품을 무료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고요. 익선동과 관련해서 매주 새로운 주제를 오픈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다크룸 같은 경우는 Do It Yourself라는 전략의 일환으로
직접 사진을 인화해보고 사진에 애정을 가지면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브랜드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로컬 지향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서 테넌츠 간에 협업할 수 있는 카메라 사진 수업, 아니면 골목길 출사, 아니면 조립 카메라 체험 등으로 다음과 같은 콘텐츠를 생각을 해봤고요. 이거를 SNS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통합 홍보할 생각입니다. 디자인 컨셉은 저희는 이제 사진이라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하얀 공책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다채롭게 변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절제된 순수한 느낌을 주는 외관에 현대적인 전통의 조합과 이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여 다음과 같은 디자인을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는 이제 공행 보험로를 열어서 80%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동선을 짰고, 옆에서 봤을 때도 익선동 위에 옥상 정원에서 익선동이 보일 수 있도록 옥상 정원도 설계하였습니다. 옥상 정원 같은 경우에는 친자연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물 배치도와 방문객들에게 최소한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계해보았습니다. 인테리어 또한 층마다 영상에 따라 완전히 느낌이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미니멀리즘의 영상을 한번 추가해서 변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보았습니다. 사업 구조입니다. 저희는 이제 PF 대출로 10년 동안 PF를 운용해서 사업비 176억 5,96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이를 PF 70과 에코티 30% 나눠서 사업비 조달 계획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분석으로는 저희는 이제 공실이나 비용 증가 위험, 텍스 리스크, 그리고 자연재해 리스크, 주변 환경 변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입 리스크를 분석을 해봤고요. 제가 앞서 설명하지 못하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캡 레이트를 3.55%로 잡았는데 이제 엑시트 같은 경우에는 3.45로 해서 지금 293억 원에 116억의 매각 차익을 남기는 것을 지금 10년 플랜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발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